7월 20일 휴일 오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잠시 전에 김문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경원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하고 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철수, 조경태 등입니다. 한동훈과 안철수는 오늘도 전한길과의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한길이 어제 집회에서 이 국민의힘의 주인은 누구냐, 전한길이냐 한동훈이냐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 한동훈을 비롯해서 안철수는 국민의힘이 극우당으로 변하고 있다, 전락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한길의 입당이다. 전한길을 탈당시켜라 라고 하면서 전한길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출마를 포기했고 김문수는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과 안철수는 전한길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어떤 태도가 옳은 것이냐?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방향, 당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의힘에 원하는 이 방향에 누가 맞는 것이냐, 옳은 것이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김문수 후보가 오늘 출마 선언에서 이야기한 것, 기자들과의 이 질문 답변을 한 것이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지금 해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국민의힘 통합도 해야 하고 쇄신도 해야 합니다. 통합을 해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쇄신을 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더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이 통합과 쇄신이 상충합니다. 쇄신을 하고자 하면 이 통합이 좀 깨집니다. 누구 나가라, 누구는 책임져라 이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쇄신과 통합, 이 두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두 마리에 굉장히 지혜로워야 하고 또 당시에 지금의 시대 상황, 시대 정신을 잘 읽어야 합니다. 어느 때는 통합에 좀 더 무게를, 어느 때는 또 쇄신에 좀 더 무게를, 전당대회에는 지금은 통합이 좀 우선입니다. 당대표 권력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쇄신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전당대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많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모두가 다 주장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제 많은 주장들이 한테 엉겨서 당원들의 지지층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탄생을 하면 이제는 쇄신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죠. 일단 이게 타이밍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요.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예민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쇄신이 필요하다. 이 쇄신도 통합을 위한, 한 차원 높은 통합을 위한 쇄신이어야 한다. 누구를 그냥 무조건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비민주적으로는 안 된다. 왜 그래야 하느냐? 이 통합과 쇄신이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이 통합과 쇄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말은 그렇게 번들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쉬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이 길이 지금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모두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다 뭉쳐야 합니다.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은 1인 독재로 가고 있다. 자기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는데 왜 세 가지 특검을 또 하느냐? 저건 정치 보복이다. 저거는 막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저 특검은 지금 과잉수사다. 정치 보복이다. 막아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반 이재명으로 모두 뭉쳐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정권 모두 이재명 방탄으로 지금 다 이 변질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막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걸 위한 쇄신이어야 하고 그걸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 이제 이런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이 방향이 옳습니다. 또 당원들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강화하자. 당원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쇄신하자. 민주적으로 바꾸자.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모이는데 이제 주체 세력, 주도 세력은 누가 되어야 하느냐? 이 통합된 힘 속에서 쇄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이 우선이고 쇄신이 그 다음이다. 전당대회는 통합의 장이어야 하고 전당대회 이후에 리더십이 창출되고 난 다음에는 강력한 쇄신을 밀어붙이게 될 것이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정적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그 정적이 주장을 했던 쇄신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에 있어서의 타이밍의 묘미입니다.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김문수가 이렇게 빨리 출마 선언을 한 것도 김문수답습니다. 김문수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안고 이 부분을 해보겠다. 김문수답게 자기 이제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나경원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당대표 선거나 이렇게 중앙당에서 대선 후보라든지 이런 데 출마를 하는 사람은 대개적으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당대표가 돼서 또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자기가 당선될 수 있다는 그 길을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걸 보고 당대표에 출마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당대표 선거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쇄신을 원한다. 자기는 정말 통합을 원한다.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많은 국민들, 당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출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자기 이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상당히 중진이고 이 거물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당대표 선거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출마 선언을 합니다. 나경원의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나경원이 이름을 알리고 자기 소신을 밝힐 그런 계제는 아닙니다.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장동혁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한 일입니다. 장동혁도 김문수와 같은 이런 통합과 쇄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만의 답을 내놓을 수 없다면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한 길을 찾을 수 없다면 여러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한동훈과 안철수는 지금 전환길과 싸우기에 바쁩니다. 전환길이 어제 집회에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집회 이 이야기 아니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인이 전환길이냐 한동훈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러면서 전환길 때문에 이제 극우 정당이 되고 있다. 이러면 국민의힘이 쪼그라들어서 정말 민주당이 일본의 자민당처럼 이렇게 계속 정권을 잡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권을 잡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안철수도 계속해서 전환길을 출당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김영태도 마찬가지고 여러 명이 나서서 이 전환길 출당 이후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 어게인을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정선거는 단순한 투표 관리의 부실이 아니고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했든지 이런 식으로 소위 부정선거 음모론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이 아니다라고 해서 전환길을 출당시켜야 된다.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용면이고 하나는 지금 정무적 감각 부분입니다. 이 정무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훈도 출마를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은 출마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자신이 그동안 자신을 추종하는 이 친한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한동훈이 계속 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계속 윤 대통령과의 절연, 반윤석열입니다. 지금은 반윤석열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반이재명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동훈이 또 결백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 반윤석열 이 부분으로 자신의 정치적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정무적 감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전당대회에 나서는 사람은 일단은 당의 통합 그리고 쇄신 이런 시각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 전환길과 싸울 때입니까? 전환길이 시비를 걸어도 지금 전환길과 싸울 때입니까? 한동훈은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고 전환길은 말 그대로 뭐 역사 강사였고 좀 이 강성 지지층이 있고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지만 전환길이 뭐 몇만 명의 당원을 끌고 다닌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부 인기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소위 뭐 윤어게인 주장을 하는 한 이제 입당한 당원일 뿐입니다. 지금 한동훈이 전환길과 싸울 때입니까? 이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한동훈의 그 말은 맞습니다. 당의 주인이 누구냐? 전환길이냐? 한동훈이냐? 이 뭐 구도부터 잘못된 겁니다. 당원이죠. 근데 전환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당의 주도 세력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 한동훈처럼 저런 이 정치적인 지향점, 전환길의 정치적인 지향점,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은 건데 제가 냉정하게 보기로는 이 정치적인 지향점으로 한동훈도 아니고 전환길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전환길처럼 윤어게인도 아니고 국민의힘 당원 이 지지층에 이 지금 가야 할 방향,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 정치적 방향은 한동훈도 아닙니다. 통합과 쇄신을 하라는 거지 지금 뭐 반윤석열은 당의 주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또 전환길 주장처럼 지금 이 윤어게인 또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약간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인 슬로건으로서 국민의힘에 지금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당의 주류는 전체 당원들의 생각은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전환길 모두 소수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 다음 전환길이 입당을 하고 그대로 두면 한동훈 말처럼 안철수 말처럼 뭐 전환길이 극우냐 아니냐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전환길이 극우적인 주장을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극우당으로 전락한다. 전환길이 뭐라고 국민의힘에 뭐 당대표를 지내고 무슨 대선 후보로 나섰고 이런 혁신위원장도 지낸 한동훈, 안철수가 이 전환길을 놓고 전환길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의힘이 극우당으로 전락합니까? 그런 당입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당의 당대표를 지냈습니까? 한동훈? 안철수 뭐 마찬가지입니다. 15년 넘게 지금 뭐 대선을 꿈꾸는 사람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 내용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나 안철수는 이 전환길을 공격하면서 전환길을 공격하려면 그러니까 뭐 당원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윤리위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길의 말이 해당 행위를 했느냐? 전환길도 자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당 행위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뭐 동료 의원을 근거 없이 공격했다든지 해당 행위를 한 부분이 있느냐? 그런 걸로 회부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정치적 비중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환길과 싸울 때냐? 또 내용으로도 전환길을 지금 뭐 출당시킬 근거가 뭡니까? 아, 전환길이 부정선거 주장, 윤어게인 주장 했다고 해서 출당시킵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당원들, 그 뭐 현역 의원들 거의 절반 가까이를 출당시켜야겠네요. 이제 한동훈, 안철수가 이 전환길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은 자기들의 소신, 정치적 입지, 국민의힘의 쇄신의 필요성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차원은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것이죠. 자기의 정치적인 노선을 밝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은 당대표의 차원은 아닙니다. 당대표의 그 자격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당대표 선거를 자기의 정치적인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한동훈이 아마 출마를 주저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출마를 하기를 바랍니다. 안철수도 그대로 달리기를 바라고 장동혁도 가능하면 출마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경원처럼 출마를 포기하지 말고 모두 출마해서 정말 오늘 김문수 후보가 용광로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평소에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김문수 후보가 최근 들어서 제가 만나서 의견을 협의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쓰는 단어가 거의 많이 비슷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만큼 거의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당대표,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국민의힘에 필요한 리더십은 통합으로 당원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강력한 쇄신인 것입니다.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당내 민주화, 통합, 쇄신. 결국은 이재명 정권을 박살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저 거짓말, 저 비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 5가지 재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 그대로 둘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의 죄로 특검이 수사를 한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이 외환입니다. 그것도 외환의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적죄의 혐의도 있는 겁니다. 형법상. 그렇다면 저 검찰 수사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외환의 죄는 현직 대통령이라 도 검찰 수사를 해야 합니다. 저 재판 다시 재개해야 합니다. 아직 중단이 되지 않았는데 대북 송금은 이게 재판 준비 기일입니다. 오는 22일, 내일 모레입니다. 이 아마 결정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이 계속해서 중단을 시키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상 소출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판을 왜 금지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거 재개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나서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채 말하지 못한 부분,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특검, 부당한 3가지 특검, 저 이재명의 비리 범죄 정권, 저 거짓말을 보고도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항의하고 이러고 있을 때냐. 사실은 죽기 살기로 모두 다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이. 이건 지금 국민의힘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저 범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협치를 해보자.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함께 김병기와 함께 또 이재명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오늘 아마 이재명이 결정을 할 것인데 지금 이게 협치라는 이 거짓말에 놀아날 때냐.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할 때가 아니냐. 이 말은 차마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민의힘의 미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방향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 내용, 이 정무적 능력입니다. 정무적인 판단이죠. 이 방향이 맞다라고 봅니다. 김문수의 이 판단이 맞고 한동훈의 판단이 틀렸다. 안철수의 판단이 틀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전환길과 싸울 때입니까? 전환길도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한동훈, 안철수도 국민의힘의 당원입니다. 당원으로서 해당 행위를 한 부분이 없다면 쫓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은 통합과 쇄신이라는 이 2가지 화두를 놓고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전체 당원들의 판단을 구할 때입니다. 7월 20일 오후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